자, 38쪽을 보십시오. 38쪽에 보시면 일장 국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세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둘째 줄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체죠. 누가 세금을 걷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목적으로까지 되고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라고 해서 누구한테 걷느냐 이제 객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라고 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개념으로 세금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국가가 거둘 때 보통 우리가 뭐냐면 국세라는 말을 쓰고요. 지방자치단체 걷는 세금을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른쪽 39쪽을 보시면 그거를 기준으로 참고표가 있습니다. 그림 2-1에 보시면 조세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쪼개면서 중간에 뭐 내국세, 관세, 도세, 시군세 있지만 그다음 무시하시고 맨 오른쪽 칼럼 끝에 가 보시면 국세 중에서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소득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밑에 쭉 내려가시면은 간접세 항목 중에서 증권 거래세 크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국세기본법은 이 항목에 편취되지 않죠. 국세기본법은 이 법과 별개로 다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은 재정 수요니까 국가 운영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현대 이제 국가라는 게 조세국가라는 말을 쓰는데 조세국가라고 하는 거는 돈을 국가가 벌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거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요 충당을 하는 거고 이제 객체가 있죠. 이게 납세자 또는 납세 의무자 개념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법률 규정이라고 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쓰면 강제적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강제적으로 걷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조세 회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죠? 이거를 좀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효율을 많이 따집니다. 효율을 따지는 이유가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죠? 풍부한 자원이 있으면 뭐 효율 따지지 않고 많이 넣고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겠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지만 이 자원 부족이라는 제한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제 이 제한 구조를 따지고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의 투입은 뭐냐, 그죠? 이 세금 납부죠. 납세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납세 입장에서 세금 투입을 해놓고 자기가 얻는 산출은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오실 때 큰 대로를 갖고 밟고 오셨는데 대로도 정부에서 닦아주는 거고 도로니 항만, 치안이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공공재 혜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공재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집 앞에 도로가 엉망이라고 내일 바로 따로 쌓이냐, 상수도가 문제가 됐다고 내일 당장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효율을 따지려면 투입이 일정할 때는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 산출이 일정할 때는 투입을 극소화,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산출 입장, 최소한 내가 의사결정하는 그 기간 범위 내에서 볼 때는 이 산출의 의미라고 하는 공공재, 정부가 제공하는
공제책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게 경제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회피가 나쁘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조세회피가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다 이런 거 떠나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세회피를 자꾸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회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아야죠. 막지 않으면 재정수에 충당이 안 되고 충당이 국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강제적으로 걷게 된다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해서 세금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조세 분류에서 현재 나오는 게 주체가 뭐냐 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진다는 게 맨 밑에 나오고, 다음 장에 올라가시면 39쪽에 조세 전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가는 떠넘기는 게 전가죠. 그죠? 39쪽 맨 위에 표에 있습니다. 떠넘기는데 거기 보시면 직접과 간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직접세와 간접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이런 걸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납세자는 세금의 납부 행위를 하는 자가 되고, 담세자라고 하면 여기 담자는 부담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자라고 해서 이게 일치하게 될 때 이걸 일반적으로 직접세라는 말을 쓰고, 이게 다를 때 이거를 간접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주세라고 하는 게 있죠. 주세. 그죠?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이제 주세라고 했는데, 주세는 세금 어떻게 걷냐 하면 술 만드는 회사가 제조장, 술 공장에서 술이 나갈 때, 공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걸 반출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를 누가 하냐 하면 술 만드는 회사가 세금을 내는 거죠. 납세자는 제조자인데 나중에 이 세금을 어떻게 걷냐 하면 술값에 여러분들 술, 소주고 맥주고 보시면 거기 잘 보시면 뭐 있습니까? 주세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술값이 다 포함돼서 다시 걷어들이죠. 그러니까 미리 선납하고 술 마시는 사람한테 돈을 이제 판매 가격으로 받아서 보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죠. 그죠?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아주 일상적인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있죠. 음식점 가면은 부가가치세라고 찍혀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세 대표적인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시험 범위 중에서는 지금 그 아까 39조 하단 표에서 소득세하고 증권거래세가 크게 되어 있었는데, 소득세는 직접세고요.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입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어서 다시 좀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이 있죠. 보통세와 목적세. 예, 거기 보시면 세수의 용도가 사전적으로 정해졌느냐, 정해지지 않았느냐.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보통세, 사전적으로 정해졌으면 목적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이름을 들으면 알아요. 대강.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39조 표에 보시면 내국세 중에서 목실표가 있어. 교육세라든지 또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이건 이거 딱 듣는 순간에 이건 교육을 위해서 쓸 세금인가 보다. 그죠? 농어촌 특별세는 개념은 잘 모르지만 뭐 농어촌과 관련돼서 농어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쓰는 세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그런 사전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목적세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손익계산 형태를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이게 이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이익이 아니고 세전, 세금 납부 전 이익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요 이익은 우리가 이제 세후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요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거죠. 요 세금은 일반적으로 요 세전 이익이라고 하는 놈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이라고 하는 걸 곱하죠. 그죠? 그러니까 율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1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번 것 중에 일부만을 내라. 왜냐하면 네가
돈 번 게 너 전화 버는 게 아니고 세금을 다른 면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 벌 때 정부가 치안도 유지해주고 모두 유지해주고 했으니까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세금을 내야 그러니까 이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말이고요. 이 세전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세법 개념에서 세법 관점에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전 이익과 똑같은 논리인데 이제 용어가 다르다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 기본 이게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이제 과세 표준을 갖다 두 가지로 쪼개서 기준을 뭐로 잡느냐, 금액으로 잡느냐, 아니면 나머지 금액 이외 걸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구분하는 기준이 거기 보시면 종자는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종가세, 가격을 쫓아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뜻이고요. 종양은 이제 수량인데 여기서는 꼭 양에 국한하실 것이 아니고 가격 이외에 나머지 기준을 갖고 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예를 들면 뭐 내국인들은 잘 들어가기 어렵지만 정성 같은 데는 카지노 들어가죠. 그죠? 카지노 입장할 때라든지 또는 뭐 운동하시는 분이 골프장을 가든지 이렇게 할 때 개별 소비세라는 걸 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냐면 한 번 들어갈 때 얼마, 이 회당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게 종량세 개념이 될 수 있고 또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자동차 같은 거 세금 어떻게 내냐면 cc당 얼마 이렇게 내요. 그죠? 1cc당 얼마. 그럼 이제 그거는 뭐 그 배기량, 그죠? 이런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량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는 번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종가세가 될 겁니다. 그 정도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율은 요거죠, 바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